국민의당은 이 당원들과의 소통, 그 야권 단일화를 통한 선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과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 당 내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합당과 관련된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의당 분들이 개별로 입당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도 사실 국민의힘의 오만함은 향후에 숙제로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돈과 조직과 세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오만한 시각에 갇혀 있다. 국민의당 뜻이 먼저 확인되면 우리도 우리의 뜻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 나갈 텐데, 가급적 빨리 지도 체제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런 정도. 예, 먼저 합당 관련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합당 시기를 놓고 전당대회 이전에 하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지도부의 생각은 다 다르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생긴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그 지분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국민의당에. 예. 그런데 지금 합당 내지 입당을 한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분권이 필요 없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 구성하고 그다음에 말단 당협 구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분권 문제가 사실 양 당에 내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물론 이제 앞으로 있을 원 구성에 몇 자리 또 있겠죠. 상임위원장 혹시 민주당에서 배분해 주게 되면 현재 국민의당에 이제 의원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선수가 아마 3선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3선 재선 국민의당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이 3선인가요? 권은희 의원이 3선이고요. 재선이죠. 예, 그러니까 권은희 상임위원장이 하나 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 구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더 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당협 등의 지분 구성과 관련돼서 시기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양당에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시기를 한 당은 늦추려고 하고 한 당은 빨리 구성해서 전대를 하려고 하고, 이런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최경철 의원 전망하기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나가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속 비토를 놨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김종인 위원장에게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안철수 대표가 사람 됐구나. 이 평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초에는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중반쯤에는 두 당이 통합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짓고, 그 이후에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걸로 그렇게 귀결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순리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준 민의에 거슬리는 것이죠. 그 민의에 거슬린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참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두 당이 빠른 결단을 내려서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의 바로 제대로 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지요. 당원들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후반, 다음 주 말 정도면은 그런 과정들은 다 거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지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진행하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같은 날 마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당을 하시면 당대표 출마하실 의사 있으신지? 제가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그런 각오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저는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두수 총장, 지금 안철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합당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제 시기를 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서 다 읽을 수 있는데요.
지난 서울시장 단일화에서도 분명히 명분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 명분에 안철수 대표가 상당한 그 긍정적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본인이 후보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교훈을 그대로 살린다면 이번에 통합에 대한 문제에서도 계속 야권의 대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의 교훈의 역으로 오히려 빨리 다가가서 빨리 합당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본인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국민의당이 이번에 국민의힘과의 합당, 그러니까 통합의 문제는 좀 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주 의원, 혹시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 것도 계산에 넣고 있을까요?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선 시기에서 당 대표가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뭐 물론 범야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겠으나 과연 그게 진정한 목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애당초 그 말할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워딩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물어 이렇게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후보 단일화 하기 전에 국민의당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논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후보 개인적으로지만 어쨌든 앞으로 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내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최고위원회라든지 내부 논의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모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지는 물론 내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최소한 본인이 그런 워딩을 하려고 그러면 당내에서 최소한 지도부 내에서도 하겠다는 합장 결의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얼마 뒤에 합당을 하겠다든지 내부 결의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 같아서는 본인 스스로가 말하자면 범야권 대선 후보로 가고자 하는 욕심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스텝 자체는 굉장히 부실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기싸움이 오래될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합당 논의 한편으로는 이제 당권 경쟁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몇몇 중진 의원들이 당권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생각이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합당 논의가 우선이다. 그 뒤에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통합에 대해서 일부 비대위원들은 좀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초선에서도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민의힘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와 그리고 정진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둘이 만나서 단일화 담합을 한다. 이 얘기를 나도 이제 처음에 방송을 듣고 알아서 이제 중진회의에서 이제 그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투명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할 우리 특히 당의 전당대회 앞두고 모습이 몇 명이 만나서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그리고 나눠서 당권을 갖고 있겠다. 이거는 도대체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행동이라 해서 어제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본인들이 부인을 하는데. 중진 의원분들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물러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의원들 각자 자유로운 자기 이야기를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이게 공천권이 있는 당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고 또 이제 지방선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 있는 당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천타천 지금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고요.
주호영 대표도 제 생각에는 아마 출마를 하실 걸로 예상이 돼요. 네. 자꾸 이제 당내에서 뭐 특정 지역 이름 나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출마를 하실 걸로 보고 저는 어떤 분은 출마하지 말고 어떤 분은 출마해라라는 일각의 목소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출마시켜서 당원들 내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낙인을 찍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출마를 통해서 결정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도 체제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단일 지도 체제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마 합종 연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철 의원 취재 보시니까 경쟁 구도가 대체로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뭐 주호영 현 원내대표 그리고 뭐 정진석 최고위원 그리고 뭐 홍문표 의원 그리고 뭐 권영세 의원도 뭐 생각이 있으시다고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그다음에 부산의 조경태 의원 뭐 이렇게 나오시려고 마음을 다 잡고 계시던데 뭐 방금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다자 구도일수록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많을수록 상품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좋은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모두 다 나와서 경쟁해서 가장 좋은 사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특정 지역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뭐 그러면 작년에 특정 지역 안 돼서 작년 총선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당대표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나경원 그러면 두 분 다 서울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뭐 어떤 지역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단 모두 다 무대에 올려서 뭐 요즘 뭐 트롯 프로그램처럼 무한 경쟁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저것 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 아닌가. 저는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합당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치러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당대표 반듯한 사람 뽑아 놓으면 되는 것이지 저것 가지고 지금 저렇게 누구는 안 된다 너는 나가라 뭐 심판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선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쟁 구도가 좋습니까? 당이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불손한 행동이다. 김종인 위원장 생각대로 건방진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그것이 아사리판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사리판. 자, 아사리판 얘기한 김종인 위원장 관련 한번 짚어볼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혹시 제3지대를 그리는 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그전에 제3지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3지대 정치 성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제3지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죠.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세요. 우리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이걸로 판결했을 때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괜히 뭐 정치권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론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론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자, 김영주 의원, 지금 우리가 들어봤지만 김종인 위원장 제3지대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최근 발언을 보면 국민의힘에 다시는 안 돌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치를 완전히 떠나겠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일 금태섭 전 의원을 본인이 만나자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있고 그러면 다시 민주당으로 갈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제2지대를 만들겠다. 내가 있는 곳이 제2지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당이 제3지대로 밀려나고? 네. 예.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는 참아왔으나 국민의 힘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이 당은 제2지대의 자격이 없는 당이다. 어허. 그렇게 이제 컨트롤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도 의원이 나올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나올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는 기호 2번과 기호 4번은 서울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대선의 판은 또 다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계속 그 프랑스 사례, 마크롱 사례를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또 토니 블레어의 문제도 얘기했던 부분. 새로운 젊은 리더를 중심으로 당을 혁신해 갈 수 있느냐. 당을 혁신해 갈 수 없으면 제2지대의 자격이 없는데 예.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대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제2지대다. 예. 이렇게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2지대라는 표현이 절묘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제3지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김두수 총장, 윤석열 전 총장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손 잡을까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볼 거고요. 이 판은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이제 조직 틀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8개월 이상 했는데 국민의힘의 계획한 건 하나도 없고 보궐선거 승리 하나 남겨놓고 저 당은 제대로 될 당이 아니다 이러면 그동안 혁신을 뭘로 한 겁니까? 하나도 혁신을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대한민국 정치를 다시 한번 재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판단 속에서 이제 금태섭 의원을 만나는 거는 조직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작을 거기로부터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뭐 바깥에 있는 후보군 윤석열 총장은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만날 일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긴 했지만 밖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힘을 다 빼서 나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2지대 중심으로 재편, 그러니까 3지대에서 출발해서 2지대를 장악하는 그 플랜을 가지고 모든 그 판을 불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과연 김종인 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매우 궁금한데요.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에 있을 때 윤석열 전 총장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결국 국민의힘 쪽으로 합류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은 뭐 그 사람도 뭐 마다하지 않겠지. 혹시 옆에서 도와주실 생각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지. 찾아와서 만나 주십시오 하면 만나 주시긴 할 겁니까? 뭐 한번 보자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 만나면은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감이 지금 하나 필요해요. 나는 늘 대통령 되는 사람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 되는 순간에 뭐 측근이고 무슨 가족이고 친구고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하면은 당신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예, 이와 관련해서 조영원 원내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당이 열린 플랫폼이 돼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서 내년에 거대 민주당과 대선을 하자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대선 구도라든지 전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대선 국면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안 할 것 같다.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들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당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미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내일 일을 얘기하면 귀신이 웃는다.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김종인 위원장 말에 대해서 표현은 저렇게 해도 약간 좀 못마땅한 느낌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당 대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행보는 본인의 계획이겠죠. 제 생각에도 이전에 2016년도 그 민주당 총선 이기고 나서 나가시면서 그랬어요. 정체성 논란하면 수권정당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애정삼아 일침을 가한 거죠. 똑같이 국민의힘에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전에 국민의당이 처음 창당될 때 안철수, 김한길이 창당을 했단 말이죠. 그때 안철수 현 대표를 제외하고 윤석열을 갖다 넣으면 아마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일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일부 합류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대권 누구를 모시든 간에 플랫폼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똘똘 뭉쳐서 만약에 이탈자가 없으면 사실 그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보에 따라서는 윤석열 총장이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은 어찌됐든 대권이 이제 1년도 건 1년 2개월 남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다가는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전에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현재 입장을 고수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윤 총장은 만약에 대권 출마한다면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떠난 뒤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의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면 조수석 그리고 뒷자리 트렁크까지 밀리면은 화를 내는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진짜 느낀 게 2017년 3월에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혹평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데 그전까지는 잘 지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 문재인 대세론이 일어나면서 탄핵 정국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된다는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 김종인 위원장은 당시에 당내에서 뒷방으로 자꾸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탈당해버리고 순식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당시 문재인 후보였죠. 엄청나게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4년 만에 그 모습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런 분이구나.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 내가 4년 전에 봤던 장면을 또 보는구나. 그것이 단지 당만 바뀌어서 보는구나. 자신이 일주일 전까지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험담을 하려거든. 그래도 몇 달이 지나서 험담을 해야죠. 일주일 만에 험담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했던 성과마저 발바닥에 내팽겨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의원 말씀처럼 자신이 마시던 물에 침을 뱉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봐서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고 그러니 자신의 위치가 항상 흔들릴 때마다 자신은 남을 욕하고 그리고 자신이 몸담았던 당을 욕하고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모습을 빨리 거두시고 정치 원로로서 정말 국민들이 존경받는 행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요. 김영주 의원 돌아보면은요. 그 뭔가 좀 제가 도움을 주겠다 또 가르침을 주겠다 해서 만난 사람, 집단, 문재인 대통령,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안철수 대표, 이번에 국민의힘까지 그렇게 갔다가 한 번도 좋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을 내가 맡아서 가르쳐 보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계속 학생 탓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많이 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본인의 이념하고 원체 처음부터 안 맞았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계속 본인의 뜻은 계속 그 공정, 경제, 민주화 이렇게 가고 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일정한 성과를 내지만 그 다음에서는 결별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장면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 장면을 보고 과연 전화를 하면 만나줄게라고 하는데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본인은 아마 그래도 윤 총장이 그나마도 이렇게 멘토 중에서 나 같은 멘토가 어딨냐 전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 구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는 가지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윤 총장이 편안하게 전화 한번 봅시다는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예. 사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본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뭐 금태섭 의원을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힘의 일정 정도의 의원들이 그쪽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본인의 꿈이 실현되기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지도체제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패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쇄신 목소리마저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부분이 대표적인 건데 그 부분을 반성한다라고 초선 의원이 얘기를 했더니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지요. 결국은 당원의 말씀이 맞다. 고개를 숙이고 반성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물론 당원의 뜻을 존중해야 되겠죠. 잘 듣고. 그렇지만 뭔가 자신 있게 쇄신이라고 생각하고 발언을 했다가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모습은 무언가 당이 어딘가에 걸려있고 막혀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볼까요? 문자 폭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의 폭탄에 대해서도 우리의 민심과 당심이 이렇구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받을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인신공격을 하는 문자 폭탄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당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과도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의원들이 건전한 토론을 막는 심리적 압박으로 느끼거든요. 예, 박완주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 있는 상태고 신현영 의원의 말은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상생 방역을 주장하니까 그거 내가 원래 주장해왔던 정책이다. 동의한다.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할 때 왜 안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는 왜 민주당 의원이면서 오세훈 시장 편드냐 이런 문자 폭탄을 받은 거죠. 자, 김두수 총장 지금 강성 당원들 저렇게 문자 폭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저것도 물론 하나의 의사표현 방법이겠지만 언론을 막는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치면 다 문제죠. 가유불급이라고.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이런 열성 당원이 나온 게 2002년 노사모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당원들이 과거에는 당비를 내지 않는 그냥 종이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가 처음으로 당비를 직접 내는 당원이 되면서 당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참여민주주의였습니다. 참여를 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원들이 활동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발언이나 국회의원과의 어떤 이런 뭐 옛날 같으면 굉장히 그냥 뭐 어려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토론하는 관계로 됐고요. 그게 이제 점차 발전해 오다가 안타깝게도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있고 난 이후에 좀 더 저런 부분이 이제 일정 정도 좀 이제 뭉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현재로는 긍정적 방향과 동시에 부정적 방향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문자 폭탄이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인신공격과 지나친 막 그 집단적인 의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흔히들 말하는 좌표를 찍어서
특정 그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공격하라 이런 식의 이제 하는 행태는 문제라고 보고요. 민주당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자정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의 토론 능력과 자정 능력이 있고 이것의 과정을 거치면서 초기에는 어쨌든 감정으로 반응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약간씩 더 건전하고 합리적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초선 의원의 뭐 저런 발언도 언론에서 항복 선언이라고 하지만 들어보면 당헌의 이야기도 또 민심의 이야기도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음을 좀 열고 오픈하고 자기 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면서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은 바로 조국 사태 관련입니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관련해서 당 내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어떤 입시의 지금 문제, 지금도 뭐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어떤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지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와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현안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예. 하나씩 잘라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조국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네. 그 문제는 같이 우리가 균형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김병주 의원 지금 네. 당대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이제 그 세 분 다 이제 당 대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권리 당원들의 그 비중들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오히려 그 저는 사실은 지금 의외로 이거 그 지방 뭐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조국 사태를 갖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반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위와 복지를 위해서 일했는가, 일자리 만드는 데 노력했는가, 우리 집중적인 정책적 토론을 해야 될 때 실제로 양면성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가지고 뭐 또 비판을 했다가 당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또 다른 얘기하는 것이 다시 실망스럽고요. 오히려 초선 의원다운 결기를 가지고 있고 초선 의원도 잘못한 것은 반성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반성을 하지 않고 실제로 남 탓하는 식의 어떤 서로 그 탓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시 한번 국민들이 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당대표 나오는 분들조차도 정확하게 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